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요즘에요, 수요일 저 녹화하는 날이 꼭 사고 칩니다. 오늘 또 주가가 여러분 1900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장 자체가 심상치 않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곁에 금요일까지 여러분 1940이고 주가가 더 빠질 겁니다 했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요즘 우리 수익을 말하다 청송 촌놈 편이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이 자리를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요즘 그 주식시장이 생각이 안 됩니다. 너무 이상하게 움직이고 하루에 진동폭이 기본적으로 30포인트 움직이는데 여러분 굉장히 힘드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1등주만 하면 분명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김장철이 다가오는데요. 이번에 그 배추값이 금값이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김장 담그셔야 됩니다. 그래 김장 담가야 농촌도 살고 이러니까 요즘 그 배추가 또 비싸지만 흉년이라가 배추 농사가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하여튼 김장을 꼭 담그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식이 심상치 않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이 시황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목차 보면요. 목차를 볼 것 같으면 일단 시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황을요. 시황을 하고 두 번째 공부는 오늘 공부는 뭡니까? 세 번째 이평이죠. 이평의 시뮬레이션 매매에 뭡니까? 정배열, 배열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시황부터 조금 할까 합니다. 시황은 여러분에게 이제 시황을 가장 기초적인 시황을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시황이 뭐냐면 거래량으로 보는 시황, 거래량으로 한번 볼 것 같고요. 첫 번째 거래량, 두 번째 이평으로 볼게요. 이평으로 본 시황을 하고요. 세 번째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엘리어트 시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일목균형표 시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황을 한 다음에 여러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거래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주가가 어떤 모양을 보이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볼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거래량이 있습니다. 거래량의 상투가 주가 상투다. 거래량의 바닥이 주가 상투다 했는데 거래량은 보시면 여러분 실제로 이 날이 며칠 날이냐면 날수가 9월 25일입니다. 거래량은 9월 25일 날 거래가 상투를 쳤습니다. 상투를 쳤습니다. 그럼 9월 25일 거래가 상투가 쳤다면은 바닥에서 거래가 소위 말해서 뭡니까? 터져야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이란 징후가 별로 없습니다. 주가가 이제 최근에 9월 25일 날 주가가 이제 거래가 터지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란 징후가 없습니다. 바닥이란 징후가 아직까지 없어요. 없어가지고 제가 볼 땐 주가는 아직까지 완벽한 바닥이다. 그렇다고 주가가 더 빠질 것이냐? 그거는 아닌 거 보이고요. 서서히 이제 거래가 늘어나죠. 거래가 늘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거래량으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바닥 개념보다는 변곡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항시 거래량이 이렇게 울퉁불퉁 이게 이제 뭐냐면 거래량 5일2평이 있죠. 이 자리 이런 자리가 항시 변곡점인데 제가 볼 때는 거래량 5일2평으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서서히 변곡을 조금 맞이하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거래량 5일2평으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이제 보통 거래량 5일2평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점인데 서서히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좀 기지개를 키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저께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제가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아침에 저점에 매수하십시오. 걔가 이제 어제 매도하고 오늘도 아침에 저점에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땐 지난주 월요일 날 변곡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거래량으로 봐서는 분명히 변곡점입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의 변곡점이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거래량 변곡점은 주가가 꼭지에서 바닥, 하락에서 바닥이지만 하락에서 추가적으로 하락, 상승에서 추가적으로 상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지난주 월요일, 어제 월요일이
변곡점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1900포인트에서 지지는 강력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0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을 거예요. 1900포인트가 뭡니까? 300일 이평이 있고요. 300일 이평이 살아있고 120일 이평이 살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 자리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 지금 주가가 서서히 어떻게 해요? 1900 가까이 가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1900포인트의 거래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1900포인트에서 거래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주가가 1900에서 강력한 지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거래량으로 봐서는 1900포인트 지지.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3일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3일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거래량 외에 거래량 이격이라든지 모든 걸 봐도 됩니다만은 거래량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1900에서는 강력한 그럼 결론은 뭡니까? 1910포인트 이하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수 관점에서 돌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10포인트 전후에서 매수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별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확실한 변곡점은 아니다. 확실한 변곡점을 보일 것 같으면요. 주가는 어떻게 확실한 거래량을 동반을 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변곡점은 거래량을 동반을 합니다. 동반을 해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을 합니다. 꼭 주가가 꼭지면 바닥일 때나 꼭질 때는 거래가 동반합니다. 과거 예로 봐서도 그래요. 주가가 어떻게 큰 변곡점이 날 때는 거래가 동반하는 그런 모양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는 거래가 늘기는 늘지만 어떻게 확실한 변곡점. 변곡점은 뭡니까? 주가가 이미 바닥에서 여러분 아다시피 120포인트 정도, 100포인트 정도 이상 빠졌는데 그 100포인트를 위쪽으로 돌리는 그런 변곡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주가가 1900 언저리 사기는 사지만 어떻게 해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평이죠. 이평으로 볼 때 이제 주가 문제. 이평을 볼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장기 이평과 단기 이평이죠. 장기 이평은 뭡니까? 60일 이평과 120일 이평이고 단기 이평은 5일, 10일, 20일 이평이죠. 60일 이평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60일 이평이 살아 있는데 60일 이평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평이 하방 이탈됐죠. 오늘 자, 60일 이평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60일 이평인데 60일 이평이 여러분 내가 항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1900의 매수 관점이라고 했죠. 자, 60일 이평은 어떻게 두 가지의 저항이 있죠. 첫 번째 저항이 뭡니까? 단순 60일 이평이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과거 60일의 캔들이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60일 이평이 여기 있고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있다. 결론은 뭡니까? 이만큼 갭이 있죠. 이만큼 갭이 있습니다. 이만큼 갭이 이만큼 갭이 있는데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자, 60일 캔들 60개 캔들의 평균이 60일 이평이 자, 60일 이평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60일 이평이 자, 이렇게 주가가 이래 돼 있죠. 그러면 이 캔들 차트가 이게 합쳐가 뭡니까? 60개의 평균이 60일 이평이죠. 이평인데 이제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고 있고 여기는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어디 이게 어떻게 만날 것이냐 볼 때 이 밑에 게 올라가고 위에 요렇게 만남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뭡니까 이거는 올라가고 이거는 서 있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밑에 거는 서 있고 밑에 거는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저는 1, 2, 3 여기 2번의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2번 모양이 뭐냐면 이쪽은 올라가고 이쪽은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이제 60일 이평의 상승이 아직까지 있다. 두 번째 120일 이평의 상승이 곧 시작된다. 120일 이평의 이평이 상승이 된다. 120일 이평을 이제 이게 120일 이평인데요. 이게 이제 전체 개수가 120개죠. 여기 보시면 120일 이평이 앞으로 한 여러분 보다시피 일주일 정도 있으면 120일 이평이 상승을 합니다. 120일 이평이 상승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0일 이평도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120일까지 상승하고 있다. 요거 전형적인 뭐냐면 주가가 눌림목 있을 때마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으로 봐서는 60일 이평이 물론
뭐 아직까지 주가 볼 때는 한 20일 정도는 상승하고 이제 120일평은 상승 초기입니다.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통 120일평이 상승할 때 주가 눌림목을 크게 줍니다. 크게 주는데 그 눌림목의 주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1900을 위협하는 순간 그 대신 121일평이 상승할 때 주가를 사면은 주식이 물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실 때 장기평으로 봤을 때는 장 자체가 지금 주가가 1900을 위협하는 이런 거는 뭡니까? 눌림의 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이평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 5일 이평도 하락, 10일 이평, 20일 볼 것 없죠. 다 데드크로스입니다. 다 데드크로스인데 제가 이야기했죠. 다 골든크로스, 모든 골든크로스, 모든 거 데드크로스. 모든 거 데드크로스는 더 나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더 나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오늘 수요일인데요. 이게 이제 금요일 나가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수익률이 말하다가 가장 인기 있는 비율이 뭡니까? 이거는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 여러분 수익률 말하다가 계속 이제 특히 청송촌는 편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시황이 계속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나빠질 수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 1900짜리는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위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야기하면 엘리어트 파동은 뭐 여러분 겠죠? 정배열 이평과 자 정파형이 뭡니까? 상승폭의 38%나 62% 소주점 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파가 뭡니까? 부정파가 25%, 50%, 75% 방금 그런 국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주가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가 뭐냐면 일단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주식이 이 보시면 일단 주가가 이제 38% 하방을 했죠. 38% 하방인데 이 바닥이 얼마입니까? 바닥이 1758에서 얼마까지 뛰냐면 2012까지 뛰는데 이게 38%가 얼마냐? 1928입니다. 1928. 1928을 깨고 내려왔어요. 1900 깨고 내려왔는데 그러면 1928을 깨고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1843까지 갈 것이냐, 단기적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지 않는다. 물론 중기적으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시황할 때 2주 넘은 시황은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2주 넘은 시황을 왜 합니까? 2주 넘은 시황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뭐 2주 전에 우리가 우리 주식 사가지고 안 물리면 2주 이상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28포인트 이하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매수인데 그러면 이제 정파로 봐서는 1928포인트가 깨면 주가가 약세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부정파를 한번 넣어봅니다. 부정파를 한번 넣어보면 부정파가 얼마였냐면 1885에 있어요. 1885. 이게 뭡니까? 상승폭에 50% 빠지는 거죠. 상승폭에 50% 빠지는 이 자리가 얼마냐면 1885P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1885P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지금 정파하고 부정파를 보면 주가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1928에서 1950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볼 때 이제는 그 한 단계 레벨업 때가 뭐를 말하냐면 1885에서 1930까지.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그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얼마였냐면 1925에서 1955P까지였습니다. 앞부분의 박스권이.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은 한 레벨업 때가 1885P에서 1928포인트. 이제 이게 이 박스권이죠. 박스권 됩니다. 박스권. 그래 지금 이 박스권에 와 있습니다. 이 박스권. 이 박스권에 와 있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지금 1885에서 1928포인트 박스권에 왔습니다. 오늘 지수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러분 보시면 오늘 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오늘 고가가 여러분 1922포인트, 1920대 수익이 온단 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예서 1900에 더 주식을 샀다. 1900 주식 사가지고 15포인트 빠져봐야 몇 포인트? 0.7%밖에 안 빠집니다. 그럼 뭐 바닥 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900을 깨진 1900 가까이서는 주식을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왜 이 자리가 왜 이만큼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300일 이평하고 120일 이평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를 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식을 전에 기준이 여러분 얘기했죠. 1950포인트에서 주식을 내가 어떻게 가지라냐면요. 이렇게 가지라겠습니다. 1950 많이 사가지고 2000포인트에서 매도를 쳐라 이랬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웃긴 사람이 있어요. 자기 2000포인트에서 주식을 풀로 사라 해놓고 2000포인트 제가 꼭지라 말했습니다. 방송 일어납니다. 그러면 2000포인트 꼭지인데 주식 100% 사라 하면 됩니까? 그건 틀린 말이거든요. 그거 자꾸 말을 봐.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1910전후입니다. 이렇게 사야 돼, 이렇게. 이렇게 사야 되겠죠. 이렇게 사야 돼. 이렇게 사야 됩니다. 1910. 이런 식으로 주식을 어떻게 지금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짧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1885를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일단 1900을 기준으로 1900 기준으로 피라미드형으로 해야 돼. 그럼 뭐 청송님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가면 어떻게 하면 손절매 하겠습니까? 요즘 장이 이렇게 약세장이고 편협적으로 움직이는 손절매 쳐가지고 돈 먹을 수 있다. 절대 못 먹습니다. 절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는 1900 전후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버텨야 된다. 그럼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요즘 그 방송 보면서 웃긴 게 있습니다. 주식이 오를 겁니다. 주식이 오르면 뭐가 오릅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오르죠. 주식이 오르는데 잡주 추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신기합니다. 주식이 오르는데 왜 잡주를 추천합니까? 나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식이 오르면 1등 주식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거를 일단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는 1885에서 1928포인트 전후에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쭉 정리를 한번 해볼 것 같으면요. 자, 엘리어트 파동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뭡니까? 좀 해야 되는 게 1920포면 1925에서 1955.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박스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1885에서 1928포인트.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히 놓을 것이다. 그 대신 레벨업 되면은 어떻게 계속 그 대신 손절매 없다. 손절매 하면 안 돼요. 손절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일목균형표로 본 시황이죠. 여러분 일목균형표 시황이 오늘이 여러분, 자, 일목균형표의 이제 보통 변곡점이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렸죠. 일목균형표의 변곡, 첫 번째 큰 변곡이 뭡니까? 첫 번째 큰 변곡이 뭡니까? 구름 변곡이죠. 구름 변곡이죠. 구름 변곡입니다. 두 번째 변곡이 뭡니까? 선행스팬 원 변곡입니다. 이거 두 개만 할 때 구름 변곡입니다. 구름 변곡이죠. 자, 구름이 바뀌었습니다. 구름이 바뀝니다. 구름 바뀌는 자리에서 26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변곡이다. 변곡이란 말은 뭐 일목균형표의 변곡은 크게 6가지죠. 상승해가 하락해가 6.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고, 천천히 가다가 빨리 빠지고, 그 다음에 빨리 가다 천천히 가고, 천천히 가다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는 이런 게 다 변곡이다. 그러면 오늘 자리가 어떤 변곡이 나올 것이냐 볼 때 제가 볼 때는 주가가 급락하다가 서는 요 변곡이나 아니면 제가 볼 때 요 변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뜨든지 아니면 주가가 빠진 후에 최저 횡보는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동평균은 5일, 10일, 20일 있지만 일목균형표에는 쾌선이 먹겠으니 스팬 1, 2 전환선이 5개가 있다. 그 5개 중에 어떻게 특히 4개 전환선과 기준선과 선행 스팬 1, 2가 횡보하면은 어떻게 그 자리는 횡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삐쳐 보겠습니다. 삐쳐 볼 것 같으면은 일단 이 자리가 오늘은 일단 29로 봐서는 신저가만 안 나면은 일단 당분간 5일 동안 전환선은 횡보를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환선이 이렇게 횡보를 보일 겁니다. 이렇게. 전환선 횡보를 보이고 두 번째 여러분 보다시피 기준선인데 기준선은 어떻게 해요? 기준선은 앞으로 며칠 동안
13일 동안 큰 변동 없이 이렇게 13일 동안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13일 동안. 13일 동안 큰 변동 없이 움직입니다. 큰 변동 없이. 단 제가 뭐라 했죠? 신저가만 안 남아 13일 동안 큰 변곡이도.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스팬 2인데요. 자, 선행 스팬 2 52일을 한번 쭉 볼 것 같아요. 선행 스팬 2는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앞으로 20일 동안 변곡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를 말하냐면, 자, 구름 변곡은 지금 자리가 변곡이다. 그 다음에 선행 스팬 1 변곡인데, 이때 선행 스팬 1을 볼 때, 변곡을 크게 몇 개 봐야 된다? 3개를 봐야 된다. 뭡니까? 전환선이 움직이지 않고 기준선이 움직이지 않고 후행 스팬이 움직이지 않는다. 전환선 더하기 기준선 나누기 2가 선행 스팬 1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행 스팬이 횡보해가 설 것이다. 결론은 뭡니까? 구름도 횡보, 모든 쾌선이 횡보. 결론은 뭡니까? 신저가가 나지 않으면 주가는 어떻게 해요? 계속 횡보 국면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주가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빠져봐야, 이것도 분명히 빠져봐야 방금 제가 말했던 일목균형표가 이 자리가 뭡니까? 1880입니다. 1885입니다. 아까 말했죠? 1885. 빠져봐야 구름 저항 때 1885입니다. 1800번. 결론은 뭡니까?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도 주가는 어떻게 브레이크가 곧 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빠져봐야 1885다. 이렇게 봅니다. 1885가 여기에 뭐 있습니까? 선행 스팬 2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선행 스팬 1이 상승하면 주가가 뜨고 선행 스팬 1이 하락하면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선행 스팬 1이 어제 빠졌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번 선행 스팬 1이 어디서 빠졌냐면요. 26을 보시면 여기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매도가 나오고 두 번째 매도가 26이 여기서 매도가 나왔고요. 세 번째 매도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26 매도가 나왔고 네 번째가 여기서 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는 선행 스팬 1이 신저가만 안 나면 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선행 스팬 1이 안 빠진다는 것은 주가가 어떻게 횡보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횡보 가능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선행 스팬 1이 횡보지만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레벨업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어떻게 상승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황으로 볼 때 여러분이 거래량으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큰 변곡, 확실한 주가를 되돌리는 변곡은 아니고 작은 되돌림 변곡이다. 이평으로 봐서는 장기 이평은 살아있지만 단기 이평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주가가 지금은 어떻게 4만 4원 중에 4만이 사한이다. 조금 추운 날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요. 엘리어트 파동은 지금 1885에서 1928포인트, 1925에서 1955 두 박스권인데 지금 밑에 박스에서 위로 올라간지 확인하시고 제가 볼 때는 1900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빠져봐야 일목균형표다. 선행 스팬 2 지진 1885에서 지지를 받고 항시 여러분은 뭐 보셔야 된다. 선행 스팬 1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선행 스팬 1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술적 분석에 의한 시황이고요. 이제 내부적인 시황, 외부적인 시황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시황은 짧게 하도록 하죠. 외부적인 시황이 첫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자, 외부 시황. 자, 방금 외부 시황입니다. 외부. 내부는 했고요. 요 내부는 기술적 분석이죠. 외부 시황 볼 때 첫 번째 뭡니까? 해외 증시가 쌍봉을 치고 떨어지고 있다. 요게 이제 우리 때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 반면에 뭡니까? 도움이 되는 거는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한다. 우리나라 중국 증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하고 다른 나라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같은 방향일 때 우리는 무조건 같은 방향 갑니다. 그럼 하방일 때는 같은 하방이에요. 그 대신 중국 증시가 뜨고 미국 증시가 빠졌다. 이럴 때는 혼접 국면입니다. 이걸 두 개를 꼭 보셔야 돼요. 장중에. 그러니까 미 증시, 해외 증시와 중국 증시의 교차 부분을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환율이죠. 환율인데 지금 환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수출업체. 수출업체 직격탄 맞은 게 뭡니까? 자동차 업체입니다. 자동차 업체인데 제가 볼 때는 1,100원대에서 자동차 주가가 보통 바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 경기지수인데 경기지수 선행지수인데 선행지수는 계속 나쁩니다. 계속 나쁜데 제가 볼 때는 선행지수는 고착화되지 않았나.
우리나라도 전에 같이 뭐 8%, 10% 성장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3%대 성장,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부분이다. 이미 선진국에 갔고 옛날에 그 경기 지수를 SOC를 갖춰 맞춘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이제 환율도 더 나빠질 게 없다. 나빠질 게 없다. 이것도 나빠질 게 없다. 미국 증시가 빠지더라도 중국 때도 제가 더 나빠질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은 막 서서히 매수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에 여러분이 1900대가 물론 주가가 뭐 1850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900대에서는 주가가 레벨업이 있으니까 방망이를 짧게 찍어 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세입니다. 추세를 이제 이평으로 추세를 보죠. 추세를 쭉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그 이평 추세가 뭡니까? 이평 추세가 자, 우리가 이평 이야기가 여러 가지. 그 중에 이평 추세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동평균선 상승과 하락을 말합니다. 이동평균의 상승 하락이 뭡니까? 이동평균의 상승. 자, 이평의 상승 하락이에요. 우리가 이동평균의 상승 하락과 우리가 말하는 제가 이제 전에도 말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동평균이 상승한다, 이동평균이 하락한다. 이 전제 조건이 가장 핵심되는 게 21일평입니다. 21일평이 상승하느냐, 20일이 하락하느냐에 따라 이평을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입니다. 그러면 21일평이 떨어지다가 상승하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상승 변환이라고 하죠. 이걸로 뭡니까? 하락 변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뭡니까? 11일평이 내 캔들 차트 이어갔습니다. 이게 11일평입니다. 11일평. 캔들 차트가 이 평을 돌리면서 상승할 때와 이 평을 돌리지 못하고 상승할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11일평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그런데 21일평은 아닙니다. 21일평은요, 일단 캔들 차트가 올라가면 무조건 돌립니다. 그래서 그 21일평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돌립니다. 물론 뭐 장대 양봉, 호재 악재 나오면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21일평이 어떻게 해요? 가장 핵심인데 그 21일평이 상승과 하락할 때, 상승할 때 5일일평과 11일평이 정배열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승하더라도 5일, 11일평이 역배열이냐. 그 다음에 21일평 떨어질 때도 5일, 11일평이 정배열이냐, 21일평이 떨어지면서도 어떻게 해요? 역배열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매수할 수 있는 거는 뭐죠? 매수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골든 크로스다. 골든 크로스. 자, 결론은 뭡니까? 총 몇 가지의 전례가 있어요? 몇 가지에? 8가지의 전례가 있죠. 8가지. 8가지 전례가 뭡니까? 자, 골든 크로스 몇 종류? 4개. 데드 크로스 4개가 있는데 데드 크로스 4개는 볼 것도 없고 골든 크로스 4개 중에 1개는 빼라. 뭐 21일평이 하락할 때 캔들 차트 밑에 골든 크로스만 빼고 골든 크로스만 써라. 요때만 뭡니까? 이걸 뭐라 소위 말해서 추세, 이동평균을 이용한 추세 매매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보시면 충분히 될 것이다. 자, 오늘 공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정배열과 역배열이죠. 우리가 이제 정배열, 역배열 개념이 이제 굉장히 이제 모호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평 시뮬레이션 매 공부합니다. 공부, 뱅교죠. 일본말로 뱅교, 영어로 스타일입니다. 한국말로 공부. 그 다음에 이평에 이제 배열입니다. 배열. 이평이 이제 초기에는 뭐 추세 전환이라든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이제 주가가 한참 뜬 다음에는 이제 배열이죠. 배열에서 나던 게 뭡니까? 역배열과 정배열입니다. 근데 역배열과 정배열인데 역배열과 정배열을 어느 이평까지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느 이평까지 쓸 것이냐. 어느 이평. 보통 우리가 이평이 5일, 10일, 20일, 60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10일 이평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 60일 이평까지 정배열이 힘듭니다. 이거는 굉장히 DS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요. 이평은 실제로 요 60일보다는 여러분 실제로는 40일이나 한 50일이 더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50일이 더 좋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61위평까지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정배열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61위평은 여러분 상승과 하락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41위평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40일. 보통 뭐 42일 쓰는 데도 있는데 41위평이 가장 좀 부분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41위평을 이렇게 씁니다. 41위평 쓰는데 이제 이 평이 이제 보통 이 평을 정배열 보통 요 세 개 쓰는 요래 세 개 쓰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세 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굳이 5일, 10일 내가 단타치 같으면 5일인데 요 한 개 빼도 됩니다. 요거 두 개, 5일이나 10일 이평 중에 두 개 하나는 마이너스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배열은 아시죠? 정배열은 뭡니까? 정배열은 5일, 10일, 20일, 40일 이평 순서로 있는 게 정배열 이평이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역배열 이평이 반대죠. 반대 뭡니까? 40일, 20일, 10일, 5일 반대로 있는 게 역배열 이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여야 되는데 물론 요 자리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겠죠. 제일 먼저 나는 게 뭡니까? 5일, 10일 골든 크로스가 나겠죠. 5일, 10일. 그 다음에 5일, 20일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20일, 10일, 20일 나겠죠. 10일, 20일 나겠고 그 다음에 10일, 40일 그 다음에 5일, 40일 뭐 이 골든 크로스가 순서대로 나는데 이거는 뭐 굳이 중요치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항시 보면은 정배열 난 다음에 역배열 나와. 역배열 나오면 정배열 나는 거 이거는 어떻게 순리입니다. 순리예요. 순리.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정배열 난다고 주가가 뜨고 역배열 난다고 주가가 빠지고 그거는 아닙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인데 정배열 주가가 뜨는 종목도 있지만 빠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뜨는 종목 한번 보세요. 정배열 뜨는 종목 빙그레. 오늘 빙그레 떴어요. 이게 정배열이거든요. 자, 한번 보면 자, 빙그레 한번 볼게요. 빙그레 보면 이게 정배열이란 말이에요. 정배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실 때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주가가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빙그레 정배열이죠. 정배열 이평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정배열. 자, 비싼 거 한번 볼까요? 아모레퍼시픽 정배열이죠. 쫙 정배열. 이평 자체가 전부 정배열입니다. 오리온 정배열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정배열입니다. LG생활건강 정배열인데 이때 정배열일 때 뭘 봐 있나? 정배열 때 이 무거운 이평을 보면서 정배열 때는 가벼운 이평을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무겁지만 가벼운 이평이 움직일 때마다 민감하게. 결론은 보면 정배열, 주가가 정배열이라서 주식이 뜨고 역배열이라 주식이 빠지고 그거는 아닙니다. 왜? 주가가 항상 꼭지가 뭡니까? 정배열에서 꼭지고 제일 바닥이 역배열에서 제일 바닥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 대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가벼운 이평들이 정배열 때 굉장히 민감합니다. 장배열. 역배열 때 민감하지 않아요. 민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역배열 보세요. 역배열 테스트 할게요. 역배열에 오늘 뜬 종목. 역배열에도 오늘 뜨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역배열에서도. 결론은 뭡니까? 정배열이라고 역배열이라고 주가가 그 대신 뭡니까? 6대4입니다. 6대4. 정배열일 때 상승하는 종목 6, 하락할 때. 역배열이 뭡니까? 역배열은 6대4대 6이겠죠. 하락 종목 6, 상승하는 종목 4. 상승하는 종목이 정배열에 많다 뿐이지 역배열에 상승 안 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했죠. 거래량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터졌다고 주가 상승한다. 아니요. 종목마다 거래량 터져가 상승하는 종목 있고 하락이 뜨는 종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 종목이 그걸 보셔야 돼요. 제가 방금 말한 뭔가 정배열 때 5일 이평이 굉장히 민감하다. 결론은 뭡니까? 10일, 20일, 40일 이평이 정배열일 때 5일 이평이 10일 이평에 갔다가 올라올 때 그때 자리가 뭡니까? 공격 자리다 이 말씀이에요. 공격 자리다. 한번 볼까요? 공격 자리다. 그거를 제가 말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방금 빙그레 한번 볼까요? 빙그레. 자, 빙그레죠. 방금 보세요.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 이 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512평이 1112평을 뚫고 가는 시점.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정배열. 정배열 종목 쭉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오리온 한번 볼게요. 오리온 한번 보세요. 오리온.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512평이 뚫고 올라가는 종목이다. 결론은 뭡니까? 512평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역배열 매매가 또 있습니다. 역배열 매매는 뭐 여러분이 굳이 많이 안 쓰니까 안 돼. 정배열 매매 결론은 뭡니까? 512평을 굉장히 민감하게 봐주셔야 된다. 민감하게 봐주셔야 된다. 오늘 어떻게 CJ 제일저당, 어떻게 CJ 오쇼핑, 그 다음에 뭡니까? 유한양행, 녹십자, 포스코텍, GS 홈쇼핑, 현대 홈쇼핑 이런 종목들이 전부 정배열 종목이다. 정배열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정배열의 완성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하나는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512평이 완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4112평이 완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10일, 20일, 10일, 20일, 40일이 정배열인데 512평이 밑에 있다 그 집에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있고 5일, 10일, 20일이 정배열인데 4112평이 마지막으로 밑으로 가가 정배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 정배열이. 좀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한 개도 없는데. 결론은 뭐냐? 정배열이 두 가지가 있다. 뭐냐? 제일 마지막에 정배열되는 종목이 512평 되는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이 있는데 제일 40일 2평이 제일 마지막 2평이 무거운 2평이 정배열을 만든다. 그게 정배열 2평 만든다 말은 뭡니까? 위에 있다가 밑으로 그때부터 뭐 주식은 8 내지 9할 올라왔습니다. 곧 조정이죠. 곧 조정. 곧 조정합니다. 그 정배열이 두 개예요. 정배열이 두 개. 역배열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정배열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자,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정배열이 났다면 정배열이. 정배열 났죠. 뭡니까? 41병 제일 바닥이죠. 정배열. 그 자리가 뭡니까? 꼭지 8, 9할입니다, 여러분. 나도 옛날 잡주했습니다. 잡주. 잡주했어요. 잡주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식에가 돈 많이 잃었습니까? 삼성전자만 팔고 사요. 삼성전자 며칠, 3일이나 4일 빠지면 사가 이틀 오르면 파세요. 손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손짓고 헤엄치기.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쪽은 보면, 이쪽은 뭡니까? 이쪽은 41평이 되는 거. 이게 반대로, 이게 뭡니까? 요게 요 밑에 41평이죠. 요쪽은 뭡니까? 이쪽은 이 위쪽은 512평 상승이죠. 512평 상승. 512평 정배열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 정배열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 이 이론요. 여러분, 미국 증권 방송들 보면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이거. 시중에 정배열, 가장 책임 없는 전문가들이 무슨, 여러분, 정배열이니까 주식 사라. 책임 없는 거예요. 책임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배열이 두 개다면 정배열이 두 개. 뭐, 제일 무거운 이평이 마지막으로 정배열 되느냐, 가벼운 이평이 정배열 됐냐 그거에 따라 틀린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 틀린단 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무거운 이평이 정배열 되는 순간에는 뭡니까? 단기 꼭지 됩니다. 가벼운 이평이 정배열 되는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박수 왜 안 칩니까? 박수. 박수 쳐요? 박수 쳐요? 예, 박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볼 때 이제 정배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역배열도 마찬가지겠죠. 정배열. 역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배열. 역배열도 겠죠. 주가 상승하고 하락. 역배열 한번 봅시다. 역배열. 역배열. 역배열도 제일 무거운 게 반대입니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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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배열은 뭡니까? 무거운 게 역배열로 완성되면 뭡니까? 단기 반등합니다. 반등. 웃겨요.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벼운 게 역배열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이에요. 본격적인 하락. 웃겨요. 이거 반대로 갑니다. 반경. 이거 똑같죠? 추가 상승, 본격 하락. 이거죠. 이거 뭡니까? 반등되는 거예요. 와, 어렵습니까? 어렵기는 뭘 어렵노? 공부해라! 공부해가 남주나. 공부해가 남줍니까? 공부해가 남줘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마지막 512평 보면 본격적인 하락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반기 반등. 이거는 본격적인 하락. 여러분, 이평 공부, 여러분 시중에 책 보세요. 이평 정배열 올라가는 거 빼놓고 정배열 주식 사세요 해놓고 그것만 뭐 정배열 주식 사는 족족
정별도 나눠야 된다. 왜? 가벼운 이평으로 정별 가는지 무거운 이평으로 정별 가는지 이평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어? 공부하세요. 공부가 남줍니까? 어? 수익률마다 100번씩 보세요. 여러분 진짜 저는 비싸게 배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보면 이제 나오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뭡니까? 서서히 역배열로 변경되죠. 역배열로 정배열에서 이거 보세요.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변경됩니다. 역배열. 결론은 뭡니까? 정배열에서 역배열. 주식은요. 정배열에서 또 정배열 잘 안 납니다. 정배열, 역배열 짧은 거라도 역배열 나야 돼요. 지금 어떻게 정배열에서 역배열 주가가 어떻게 삼성전자가 서서히 어떻게 조정받는다는 거죠. 조정. 조정받는 거예요. 이거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뭡니까? 자, 그 다음에 현대중업. 현대중업 전형적인 뭡니까? 역배열이죠. 역배열. 역배열이 뭡니까? 역배열. 역배열 완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디요? 지금 뭡니까? 40일 2평만, 60일 2평만 어떻게 위로 올라가면 역배열 완성. 역배열 완성이면 어떻게 주가 그때부터는 역배열이 완성될 때 조금 반등은 합니다. 제가 정배열 완성하는 날 내가 꼭지라 했겠죠. 역배열 완성된 날 조금 반등을 합니다. 그때 반등이 5일 2평이 10일 돌리느냐 뭐냐. 그 돌리면 그때부터 반등이고 돌리지 못하면 주가는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삼성생명보다. 삼성생명 역배열이죠. 역배열 완성됐으니까 자 보세요. 역배열 완성되니까 주가가 반등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SK하이닉스 뭡니까? 정배열 완성이죠. 곧 단기 조정 나옵니다. 단기 조정 나와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보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정배열에서 역배열. 정배열 날 때 못 났죠? 사는 거죠. 그 다음 한국전력 보세요. 한국전력. 계속 뭡니까? 정배열이죠. 정배열. 정배열. 5일 2평만 돌리면 되는 거죠. 정배열이죠. 자, 현대차. 역배열 완성됐죠? 원수배열 완성되면 그때 조금 반등합니다. 현대모비스. 역배열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LG화학 보세요. LG화학. 곧 역배열 완성하려고 폼 잡고 있죠. 포스코 뭡니까? 역배열 완성입니다. 역배열 완성이에요.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이야기할 때 엘리어트 파동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상승파와 하락파를 이야기합니다. 상승파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무거운 이평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상승파죠. 하락할 때 무거운 이평을 합니다. 요때 이걸 상승과 하락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때 가벼운 이평이 여기서 정배열이냐? 정배열 3번 났을 때 그걸 뭡니까? 파형의 3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역배열 때 뭡니까? 정배열 때. 역배열은 2번 나면은 되죠. 역배열 물론 3번 나는 지그재그 파도 있습니다. 이건 잘 없습니다. 보통 3번 파는 집중적으로 공격 하락합니다. 그 종목이 부도만 나면 공격 하락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여기에 5일 2평이나 20일 2평처럼 외국은 많이 보는데 이때 여기 정배열에서 역배열 나면 그 파형이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다. 그게 뭡니까? 주가 상승할 때 몇 번? 3번이 있죠. 3번 있을 때 이 무거운 이평 뭡니까? 이 40일이나 보통 60일이 뭐 어때요? 종이격을 봐요. 종이격. 종이격 아시죠? 어제와 오늘 차이의 분포도 종이격. 이거는 뭡니까? 하락이죠. 이때 역배열 완성. 역배열 상승할 때 정배열 어떻게? 정배열 몇 번 완성? 3번 완성. 역배열 몇 번? 2번 완성. 이게 뭡니까? 큰 파형이 끝났다. 항시 뭡니까? 이 꼭지와 이 저점은 뭡니까? 꼭지와 저점은 이 큰 어떻게? 큰 이평의 뭡니까? 역배열과 큰 이평의 뭡니까? 그러니까 큰 이평의 정배열과 큰 이평의 역배열 때 거의 뭡니까? 단기 내가 뭐라 했죠? 꼭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배열, 역배열이 그 주가가 어떻게 해요? 상승과 하락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배열 때 5일 2평이 굉장히 가볍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추세를 타라. 추세를 타라는 말입니까? 이 평 자체가 밑에 바닥에서 올라올 때 5일 2평 돌아가는 순간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렇게 1900에서 바닥 칠 겁니다. 라고 했는 이유가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이 평 자체가 60일 2평과 120일 2평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자, 60일 2평과 120일 2평 살아있죠. 60일 2평이 120일 살아. 이때 5일 2평이 지금 꼬여 있습니다. 10일 2평하고. 10일 2평 꼬여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면 한 3일 정도 여차하면 3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3일 있으면 5일 2평을 돌릴 수가 있다. 내가 뭐겠죠? 역별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역별. 자, 5일 2평이 굉장히 지금 정별이죠. 왜? 추세가 살아있어. 자, 보세요.
상승 한 번 있다. 한 번 했죠. 두 번 했죠. 한 번 상승이 더 있습니다. 한 번에 상승이 더 있다고. 주식은 3단 상승입니다. 한 번에 상승이 더 있어요. 상승이. 그 상승이 어떻게 전고점 못 가는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주식이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저점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시 이평을 볼 때 이 이평이 어떻게 지금 정배열이 가벼운 이평으로 정배형이 되느냐 무거운 이평으로 정배형이 되느냐 그리고 역배열이 가벼운 이평으로 역배열 완성되느냐 무거운 이평 역배열 완성되느냐 그거를 보고 여러분께서 분류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이렇게 또 하루 또 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저도 휴식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꼭 아침에 시황을요. 굿모닝 대방경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하루에 시간을 딱 하셔야 되고 여러분 절대요. 양다리 시황 걸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요. 확인하면 늦어요. 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코리아 준 플레이오프가 끝났는데 거기 보면 뭐요? 수비의 실수가 항시 승부와 관련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방어적인 매매다.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급등주 찾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조금 먹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는 조국의 주식을 안고 부둥켜 안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전음 신청환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